안녕하세요. 두 배 더 행복함 5분 행정학의 김규대입니다. 오늘은 비교행정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보세요. 잘 보고 어떤 이론이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외 원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행정학은 미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행정학은 미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자신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지? 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얘들은 다 삥땅 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안 돼서 미국이 누구냐면 리거스를 부른 거예요. 그때 리거스가 미국 비교행정학회 회장이었거든요. 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론 하나 만들어 봐.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 만들어.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론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 원조를 그 이론에 따라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져온 건데 비교행정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환경과 행정을 다 비교해서 이론을 만들어내. 모든 나라의 행정을 비교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 이게 이제 비교 행정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법칙적이고 과학적 이론, 일반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외원조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이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하고 자꾸 다르게 들어가니까 이론을 만들어서 이론에 따라서 우리 원조하겠다라는 겁니다. 특징은 구조 기능주의. 요 말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심장은 어떤 기능을 해요? 피를 펌핑. 폐는요. 공기를 걸러주고 간은 해독작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기능주의가 뭐냐면 구조주의 같은 경우는 심장의 우심방 자심실 이런 걸 보는 게 구조주의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심장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피를 펌핑 하는 기능을 한다. 간은 해독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구조 기능주의인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제 몸에 피가 제대로 못 돌아요. 그럼 인공심장을 다는 겁니다. 그럼 피가 잘 돌 수 있는 거예요. 저 나라를 원전하는데 저 나라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심장을 하나 더 달아주면 피를 확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해독을 잘못한다. 그러면 간을 하나 더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조 기능주의 영향을 받고 발전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 기능주의 아시겠습니까? 역시 정태적 균형 이론을 강조했죠. 이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을 경시한다. 이건 당연히 행정이 뭐 한다고 알잖아요. 전 환경하고 행정을 비교했을 때 이렇구나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을 경시한다. 행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분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주의 이론을 만들었죠. 행정의 과학화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한계는 보세요. 모든 나라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연구 대상을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동태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행정을 과소평가한다. 그 다음에 신생국의 처방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뒤에 나오는 게 발전 행정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주도로 발전한 걸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온 게 뭔데? 여러분 발전 행정론 한번 보실래요?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발전행정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예요. 행정이 주도로 뭐한다?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가주의죠. 행정우위론적 정책적 이론론입니다. 행정이 주도로 발전한다. 개발도상국의 발전 실천적 전략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고 신도시 만들어질 때 그냥 행정이 주도를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시동성 그리고 정책적으로 만들죠. 빠르죠. 규범성과 기동성입니다. 이게 바람직해. 밀어버려.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과학성 따위는 없습니다. 이론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리고 무조건 문제 해결에 기술성만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지향주의고. 엘리트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엘리트들이 도로 만들고 도시 만들고 쫙쫙 갑니다. 엘리트주의 성장주의죠. 무조건 달성해라. 효과성을 강조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딨냐? 밀어붙여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관 형성 전략. 여러분 봐봐요. 새만금 개발할 때 뭘 만들었습니까?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어서 공무원 중심으로 행정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종시 만들 때 행복주식복합도시청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세종시 만들었죠. 우리 봐봐요. 코로나 터지니까 우리 시계에 만들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만들어서 문제 해결 하잖아요. 그게 기관 형성 전략입니다. 기관을 만들어서 이 기관이 주도로 행정을 한다. 발전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후진국 국가발전, 즉 후진국이 신생국 되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하지만 너무 독선적이잖아요. 과학성 없습니다. 투입이 약하고 무조건 결과만 본다. 분배정의의 왜곡을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한번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행정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왈도의 신행정론 내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